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그 알뜰형 PC 제가 예전에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 고객님께서 필요하신 부품만 싹싹 골라서 오늘 직접 조립하는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부품에 대한 설명은 제가 언박싱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언박싱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은 이렇게 있고요. 자, 먼저 CPU입니다. 일단 고객님께서는 2018년도 당시에 꾸민걸 PC에서 45만원으로 중고 PC를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씩 문제가 생기면서 아예 컴퓨터를 켰는데 뭐 화면 출력도 안 되고 그냥 이번 기회에 6년 정도 썼으니까 새 PC를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견적서를 드렸고, 그때 6년 전에 45만 원보다 더 저렴하게, 그리고 성능은 훨씬 더 좋은 걸로, 그리고 무엇보다 새 PC로 구성이 되니까 좀 더 오랫동안 더 사용하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자, CPU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 4650G로 6코어 12스레드로 이전에 쓰셨던 PC보다는 한 스펙상 한 4~5배 성능이 좋은 CPU입니다. 자, 뜯어보겠습니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벌크 제품 아니고 정품 제품으로 했고요. CPU의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U 뺐고요. 그 다음에 삼성 메모리 8기가짜리 2개로 해서 그냥 뭐 메모리 업그레이드 없이 일단은 사용 용도가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인터넷 서핑 하시고 유튜브 보시고 쿠팡에서 이제 물건 같은 거 구매하실 때 쓰시는 용도라 아마 16기가면 충분하죠. 그리고 더 이상의 제가 봤을 때는 업그레이드는 없으시리라 생각이 들고, 삼성 거고 DDR4 3200이고 뭐 삼성 메모리 이슈가 많은데 불량이 생기면 제가 먼저 걸러서 다 조치를 해드리니까 불량 테스트까지 다 진행해서 완료가 되면 출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SSD는 NVMe P33 프로, 이 모델 뭐 아시는 분 아실 건데 이번에 새로 리뉴얼돼서 나왔고요. 속도 잘 나오는 SSD입니다. 그리고 512기가로 아마 용량도 넉넉해서 부족함 없이 잘 쓰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PC 같은 거를 주문을 했을 때 정말로 내 PC가 새 걸로 조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실 건데, 꾸민걸 PC는 이렇게 아예 그냥 언박싱부터 진행하는 거를 보여드리니까 믿고 구매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유통사 AS를 위해서 이 스티커를 이제 붙일 거예요, 제품에. 떼서 뒷면 빈 공간에 붙여 놓을 겁니다. 이 스티커가 없으면은 유통사에서 AS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꼭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붙여 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는 B450HDV 4.0이고 이게 굉장히 모니터와의 호환성이 아주 좋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게 되면, 지금 그 어떤 모니터를 사용한다 하시더라도 호환성이 좋다는 의미가 뭐냐면, 제가 한번 옆면을 보여드리면 DVI, 그죠? 디지털, 그 다음에 HDMI도 있고 RGB도 있고 골고루 들어가 있고, DP 같은 경우는 나는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뭐 HDMI to DP 케이블로 이용해서 모니터와 다 연결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 모델로 선택을 했고요. 지금 이 CPU를 장착하기 위해서의 이게 최소한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칩세트 뭐 A520이라던가 이런 것들 뭐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가격에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모니터에 대한 확장성도 굉장히 좋고 아주 기본기가 탄탄한 메인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조립에 용이하게 한번 뜯어 놓을 거 뜯어 놓고요. 자, 일단은 조금은
고사양의 게임을 안 하시기 때문에 CPU면은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인텔하고 AMD 중에서 AMD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내장 그래픽 성능이 훨씬 더 인텔보다 뛰어나죠. 그래서 비록 나는 게임을 안 하더라도 뭐 유튜브라던가 이런 거 멀티미디어 능력도 인텔보다 조금 더 나으니까 AMD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차고 넘치는 성능입니다. 지금 가격에 비해서, 그죠? 자, 먼저 CPU부터 먼저 장착을 하겠습니다. CPU 장착할 때 AMD 같은 경우 AM4 소켓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칩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요거 실수로 처음에 장착하시자마자 불량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신중하게, 저도 물론 신중하게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컴퓨터를 사서 자가적으로 조립을 하려고 했는데 저 CPU부터 딱 핀이 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못 하겠죠. 그리고 쿨러 장착을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된 가이드를 뺍니다. 그러면 쏙 빠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AMD에서 제공해주는 정품 쿨러 장착이 가능합니다. 정품 쿨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방열판 표면에 여기 써멀 그리스가 발라져 있어서, 도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바로 조립하시면 되고, 쿨러의 방향 아시죠? AMD가 이 모양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에 가면은 메모리 장착에 간섭이 생겨요. 이렇게 또 오시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구멍에 맞게 똑똑똑똑 하고, 나사 조이는 방식은 대각선 하나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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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돌려서 이번에 이제 4핀 CPU 펜 전원 헤더에 잘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장착해줍니다. 장착하실 때는 아시죠? 벌어진 상태에서 누르시고 밑에서부터 또각또각, 얘도 또각또각 누르시고, 그 다음에 NVMe SSD M.2 슬롯을 찾고 여기서 누르고 딱 밀어넣고, 그 다음에 나사도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게 끝에가 자석이었는데 하도 쓰다 보니까 자석이 잃어버렸어요. 한번 자석을 한번 붙여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M.2 슬롯에 장착을 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조립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파워랑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워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리고 사무용이지만 500W 안 쓰고 전격 600W로 썼고요. 무상 AS 기간 5년입니다. 5년. 이걸 뺍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에너지 옵티무스 회사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등급 받은 제품입니다. 사무용한테는 뭐 차고 넘치는 용량이긴 한데 그냥 오래오래 쓰실 수가 있고, 추후에 어떤 거를 뭐 필요 장비를 연결하시더라도 파워 부족 때문에 파워를 교체하시는 이들은 사용 중에는 없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케이스는 데이븐사의 V200 화이트입니다. 자,
되게 아주 간단하게 생겼어요. 깔끔하게. 여기도 짧아요. 한 뼘, 제 손으로 보이시나요? 넉넉한 분 같은 경우 거의 한 뼘에서 조금 더 나간다 보시면 되고, 뭐 옆에야 뭐 ATX 파워가 들어가니까 그 규격에 맞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시고, 옆모습도 이렇게 생겼고, 제가 이 케이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깔끔해요. 전면부 베젤이 분리가 되지 않고 아예 통으로 짜져 있어서 뭔가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시대와 유행 안 타고 그냥 쭉 쓰실 수가 있는, 실증나지 않는, 너무 단촐하고 깔끔해서, 그죠? 실증이 이런 게 오히려 더 안 나죠. 자, 옆에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그리고 옆에 요거를 이용해서 뚜껑을 여시면 됩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뭐 그래픽 카드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가서 조립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그리고 여러 가지 나사들이 들어있고, 이렇게 조립하세요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자,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제 메인보드를 먼저 넣을 건데요. 일단 백패널, 아이오 실드라고 하죠. 이게 케이스에 따라서 잘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약간 텐션이 있어서 케이스에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각, 또각.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홀 아시죠?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고정핀이 장착이 돼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모든 게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얘가 하나가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생긴 게 하나가 필요합니다. 혹은 그죠, 여기서도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 밑부분이 아마 맞지가 않거나 아니면 하나가 부족해서 이거다 하나를 연결을 해주고, 손으로 똑깍 하고 눌러주고, 얘가 이제 딱 메인보드 밑판이 이제 케이스에 접촉되지 않도록 얘가 딱 서서 고정을 해줄 겁니다. 자, 메인보드 넣었고요. 이제 나사로 해볼게요. 나사는 총 6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저도 지금 깜빡하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꼭 이 아이오 실드라고 하죠. 이 백패널이라고도 하는 이거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메인보드가 들어오게 되면 간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핀 같은 경우는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다 위로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HDMI를 이용해서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여기에 막혀요. HDMI가 여기죠. 여기에 옆에 있는 보호 핀으로 인해서 막혀서 아예 연결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잘 펴주시고, 그리고 장착을 한 후에도 한번 보셔야 돼요. 실드를, 이 포트를 가리지 않았나 볼게요. 예, 가리지 않았죠. 이렇게 조립이 돼야 됩니다. 저도 아까 지금 그대로 조립을 했으면 아마 다시 다 하고 나서 분해를 했을 겁니다. 왜냐? HDMI를 연결을 못하니까. 카메라를 가슴에 차고 있어서 지금 날도 덥고, 그죠? 에어컨을 켜고 싶은데 소리가 또 잡음이 들어갈까봐 최대한 끄고
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5개가 필요하겠네요. 아까 고정핀은 나사 필요 없는 걸로 세웠으니까. 예. 제가 이게 구멍을 못 찾는 게 아니라 잘 안 보여요. 카메라가 바로 가슴에 차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구멍 찾는 데가 조금 지금 뭐라고 해야지, 느낌으로 찾는다고 하셔야 되나, 감으로 찾고 있어요. 자, 이렇게 5가지 고정이 됐고요. 이제 뭐 전면부 패널이랑 연결하는 케이블을 드리고, 일단 지금 이 순간에 파워 들어오기 전에 먼저 얘네들을 먼저 연결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랑 USB, 이것도 좀 잘 안 보입니다. 연결하고, 쭉 당겨서 USB는 오른쪽 부분에 있고, 쭉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해요. 파워 스위치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레드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리셋 스위치도 없고, 파워, 자,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정상적이냐 정상적이지 않냐, 부팅 비품 내는 거, 비품 스피커를 장착을 해줍니다. 이거는 케이스에 원래 기본적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 소리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었구나, 아니면은 컴퓨터에 뭐가 어떠한 부품이 문제가 있구나, 여기서 나오는 패턴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정상적일 때는 전 세계 동일하게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나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이제 케이블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주죠. 딱 이렇게 되면 일단은 쿨러나 이런 거에 간섭 없이 전면부 패널 케이블이 다 연결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뒷면 후면 팬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철사 같은 걸로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나중에 끊어버릴 거예요. 얘네들이 나중에 헐거워지거나 빠져가지고 쿨러나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있고, 얘네들 끝에 부분, 이거는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철사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보드라든가 이런 거에 닿게 되면은 불필요한 또 접촉이 일어나게 돼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빼서, 이렇게 생긴 철사들 있죠, 빼서 버리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추천이 아니라 꼭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여기 어디에 꽂아지는지를 아까 봤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여기다가 꽂아줍니다. 그리고 이 쿨러, 이 케이블이 여기에 또 쿨러에 간섭이 생기냐 생기지 않냐를 한번 보고 한 번 더 묶어줄 겁니다. 이게 제대로 안 묶여지고 이 쿨러 돌아가는데 이게 선이 닿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덜덜덜덜 소리가 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닿지가 않습니다. 자, 파워를 제외한 조립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파워 데려오겠습니다. 파워를 그냥 장착을 해줍니다.
파워는 나사 4개로 고정이 됩니다. 자, 파워 장착이 끝났고, 요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다 쓰는 케이블이 아니잖아요, 그죠? 철사 부분 잘라주고, 우리가 쓰는 케이블은 딱 2가지입니다. 여기서는 24핀 짜리를 찾습니다. 얘 하나, 그죠? 얘 하나랑, 그 다음에 CPU 보조 4핀 얘죠. 얘까지를만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여기다가 다시 묶어둡니다. 한번 묶어두고 추후에 다시 정리를 합니다. 또 24핀, 최대한 CPU 쪽으로 이 선이 오는 게 아니라 케이스 전면부로 가야 되겠죠. 자, 연결을 했고 선도 제가 빼놨죠. 얘 같은 경우에는 올리고 얘랑 한 번 더 묶어주고, 꼭 하면은 이제 끝이 나죠. 얘 같은 경우도 여기에 쿨러에 닿지 않도록 여기서 이제 다시 마무리를 지어 줄 거고요. 파워 케이블은 진짜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저 쓰는 거는 별로 없죠. 추후에 뭐 SSD나 뭐 추가적으로 더 장착을 하실 때 쓰면 되니까. 나중에 뭘 하려고 했는데 파워 뭐 용량이 부족해, 그러면은 지금 산 거를 빼고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명한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넉넉한 용량 600W로 장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조립은 끝이 났고요. 한번 이제 켜 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했는데 전원이 안 들어오거나 하면은 진짜 마음 아프겠죠. 자, 지금 연결 중입니다. 열심히. 자, 연결을 다 했고 전원 한번 켜보겠습니다. 전원 버튼은 이 전면부에 있고, 여기는 이제 사운드 마이크랑 같이 써요. 이어폰이라던가 헤드폰, 그 다음에 USB 2.0, USB 3.0 포트가 있습니다. 전원 버튼은 그냥 한번 또각 눌러주시면 돼요. 자, 파란불 들어오죠.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켜졌다는 소리예요. 안에 팬은 돌고 있습니다. 때 동안 케이블 타이 하나가 정리가 안 된 게 있네요. 정리를 해주고, 자, 이렇게 처음 켜지고 TPM에 관련된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삑 소리 들으셨죠? 정상적인 부팅을 알려주는 그 소리. 자, 이제 메인보드에 들어가서 이 메모리 클럭을 제대로 잡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바이오스 같은 건 아시죠? 대부분 델리트 키를 눌러서 하시지 바이오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전화가 와서, 자, 메모리 16기가 정상적으로 인식을 했고요. 3200 스펙상 맞게끔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D램에 관련된 속도도 지금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윈도우에 들어가서도 내가 실질적인 속도가 이게 맞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여기는 오토로 맞춰져 있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오토가 맞춰져 있는데 들어갔는데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지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통해서, 강제 지정이니까 테스트를 통해서 사용상에 문제가 없다, 통과했다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삼성의 최대의 그 이슈였죠. 이게 정상적인 클럭이 안 나오고 이거를 억지로 수동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들어가서 실제적인 속도가 또 안 맞고, 또 맞는 속도로 맞춰놓고 윈도우의 부팅이라던가 아니면 들어가서도 블루 스크린이 쭉쭉 뽑아내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거는 제가 다 저한테 사신 것들은 다 걸러냅니다 제가. 자, 보통 이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이제 출고를 하게 되죠. 근데 꾸밈걸 PC는 내일 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오늘 얘 정상적인지 아닌지, 초도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단순하게 이제 화면만 떴다고 해서 출고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정상품이야 그러면 제가 출고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 자신도 이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어디서 컴퓨터 사가지고 처음부터 용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저는 아예 그 노고와 수고를 아예 덜어드립니다. 제 쪽에서 다 테스트를 해서 보내드리니까 딱 받으시고는 잘 사용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8년 전에 중고 컴퓨터 45만 원에 구매를 하시고 이번에 그거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성능은 한 3, 4배 훨씬 더 좋은 PC로, 새 제품으로 제가 견적을 드렸던 그 PC, 알뜰용 가정용 PC를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 이 PC 사용하시는 동안 늘 행복하시고 그리고 늘 하시는 일 100배, 1000배의 결실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